안녕하세요. 뮤즈드럼 이경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서 답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Q&A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희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답글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질문을 5가지 주제로 챕터를 나눠가지고 한번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첫 번째 챕터는 드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셨던 질문들 중에 제일 많았던 것들이 첫 번째로 언제부터 드럼을 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계기로 드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요거 2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14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드럼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버즈나 더트렉스 같은 밴드로 된 가요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디르한 그레이라는 일본 메탈 밴드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 밴드의 시냐라는 드러머분이 엄청 빠르고 또 테크니컬한 리듬들을 되게 멋있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나도 드럼을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드럼 학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원을 가서 멋있는 선생님들과 또 멋있는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드러머라는 직업이 갖게 되고 싶었고 그 결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드럼에 관한 2번째 질문으로는 어떤 사이즈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스틱을 사용하시나요? 이것이 2번째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질전에서 나온 트래비스 바커 시그네처 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틱이 사이즈가 정확히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무게를 재보고 해본 결과 오삐보다 약간 더 무거운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학원에 가면은 오삐라는 사이즈보다 약간 더 가벼운 OA라는 사이즈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OA 스틱으로 처음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파워에 대한 한계가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스틱을 쓰면은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EB라는 이것보다 더 무거운 사이즈의 스틱을 사용했었는데요. 그걸 쓰다 보니까 또 저한테는 너무 무겁고 손목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틱이 나한테 가장 맞을까 하고 이것저것 다 써본 결과 이게 제일 잘 맞기도 하고 색깔도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잘 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드럼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드럼 외에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드럼 그리고 피아노를 조금 치고요. 오타마톤으로 웃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럼 외에 다른 악기로 커버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오타마톤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2번째 주제에서는 음악에 관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에 관해서 해주신 질문들 중에 제일 많았던 거는 좋아하는 밴드, 그리고 아티스트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을 소개해드려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몽환적이거나 아니면 독특한 분위기의 노래들을 찾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밴드는 뮤나
아니면 처치스, 포스터 더 피플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종류의 몽환적인 신디사이저가 많이 섞인 그런 음악들을 찾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해주신 질문은요. 최근에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K-팝 커버 영상들을 찍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날 나온 신곡들을 쭉 한 번씩 항상 들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이 이제 곡들을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콜드플레이의 새 앨범이나 그리고 테임 임팔라가 선공개한 보더라인 같은 곡들을 항상 맨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희 자작곡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작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작곡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틈틈이 곡을 계속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밴드곡이든 아니면 저희 드럼 솔로곡이든 항상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함께 공연을 하거나 곡 작업을 해보고 싶은 뮤지션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즈 로드리게스라는 드러머이자 작곡가이신 분과 함께 곡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럼도 치시지만 드러머를 위한 MR들도 직접 제작을 해주시거든요. 이분의 MR들이 굉장히 락킹해서 함께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분의 클락이라는 곡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유튜브에 관한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유튜브에 관한 질문들 중에 가장 많았던 건 커버 영상을 찍을 때 곡의 선정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일매일 신곡들을 찾아 듣는 편인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을 중심으로 커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카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카피를 할 때 원곡을 그대로 카피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조금 제가 변형을 시켜서 카피를 하는 편인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원곡의 리듬을 기본적으로 악보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덧붙여서 연습을 한 뒤에 커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 영상을 찍을 때 녹음을 따로 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영상에 담긴 소리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커버 영상을 녹음을 할 때 따로 녹음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핸드폰, 아이폰으로 녹음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한번 컴퓨터로 드럼 소리를 좀 더 좋게끔 이렇게 음향을 조금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에다가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락, 메탈 장르의 곡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들을 커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락메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언제든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커버해달라고 부탁해주신 곡들도 항상 눈여겨서 보고 그리고 듣고 있어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저희 과거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첫 번째 주제, AOA 멤버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7명이나 있지? 내가 이 사이에 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항상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활동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팬미팅, 그때 제가 연주하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제가 한창 활동을 할 때는 응원봉이 아직 없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제가 드럼을 치러 딱 등장을 했는데 앞에 파란 응원봉들이 쫙 흔들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드럼을 치다 말고 진짜 눈물이 울컥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만약에 AOA가 다시 밴드를 하자면?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났던 계기가 이 팀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해준다면 한 번쯤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지금이 행복한가요? 그때가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일단 저는 둘 다 똑같이 행복하고요. 그때의 행복과 지금의 행복과는 약간 기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의 행복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매일매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행복했던 점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항상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내가 알아채서 보듬어줄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한창 제가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저희 팀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막 누구랑 연락을 자주 하고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랑하던 드럼 선생님?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드럼 선생님께서 유서를 쓰고 실종되셨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 물론 그 선생님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줄 수 없다라는 점이 그때 조금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주변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챙기고 그리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할 수 있는 점이 지금의 가장 행복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행복하냐 지금이 행복하냐 라고 한다면은 비교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만큼 나이를 먹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차차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예전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밝게 전환해서 5번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5번째 주제는 저희 현재에 관한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5번째 주제의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3명의 동료와 함께 피아지트라는 밴드에서 열심히 앨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럼탭이라는 악보 사이트에서 악보 제작을 하는 업무를 조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한 달 전부터 전공생 아이 한 명을 맡아가지고 지금 그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피아지트 멤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합을 맞추셨나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요. 피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사스쿼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무대를 보고 나서 되게 독특한 음악을 한다, 되게 노래가 좋다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사스쿼치의 멤버이기도 했던 저희 피아지트의 베이스 연범 오빠가 올해 초에 저한테 사스쿼치가 피아지트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해서 활동할 예정인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해보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위해서 달려나가면서 곡 작업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합주를 계속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공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피아지트의 싱글 앨범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 정규 앨범이 예정되어 있어서 정규 앨범이 나온 내년 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멤버들과 으쌰으쌰 열심히 합주하고 있고요. 방송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저희의 그리고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아주 큰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저희의 바람만으로는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꼭 잡아서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관계자분들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장 즐거웠던 곡들, 가장 좋아하는 곡들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들을 할 때 시작을 알리는 곡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엘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피아지트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곡 작업, 편곡 작업에 참여했던 피서지나 콜럼버스 같은 곡들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에 속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머리색을 금발로 유지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하고 싶은 머리 색깔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머리카락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뿌리 염색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용실 원장님께 나 이제 더 이상 금발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머리를 길렀는데 다시 금발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색깔 맞추기 힘들잖아 라고 엄청 혼나면서 다시 금발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금발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색깔은 옛날에 핑크색을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핑크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것들에 관한 질문들이었어요. 좋아하는 색깔, 음식, 음료, 게임, 영화 등등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좋아하는 색깔은 제가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드럼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핑크색을 제일 좋아해요. 핫핑크, 강렬한 핫핑크색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핫핑크라는 색깔이 예쁘게 내기가 좀 힘든 색이니까 드럼은 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핑크와 좀 비슷한 보라색들을 좀 더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최애 색깔은 핑크색이라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음료.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보여드렸지만 마라탕, 쫄면, 핵불닭볶음면 이런 종류의 엄청 자극적이고 매콤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 거를 잘 못 먹는 편이어서 보통은 아메리카노, 홍차? 이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아서 막 오래 뭔가를 게임 같은 거를 집중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도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이 하고 싶었어서 플레이스테이션도 샀다가 오래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되팔고 지금 유일하게 하는 게임은 퍼즐 게임류. 3개 맞춰서 없애는 거. 그런 게임들을 주로 하는 편이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영화. 최근에는 겨울왕국 2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에잇. 두 개가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장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럼 치는 것 말고 좋아하는 것. 원래는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고 굉장히 책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요. 올해 초에 논문 통과하고 나서는 활자를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책을 잘 안 읽고 있어요. 그래도 만화책은 읽습니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저는 F1 자동차 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전 세계에 있는 F1 서킷들을 원정여행이라고 하나? 그렇게 한번 투어를 다녀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인데요. 왜 좋아하냐면 칠리 크랩이 맛있어서. 칠리 크랩을 엄청 좋아하는데 싱가포르에서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 꼭 가고 싶었어서 내년 초에 싱가포르에 갑니다. 칠리 크랩 2번 먹고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 같은데 음악 페스티벌 같은 데서 어떻게 즐겁게 잘 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은 거 신경 안 쓰게끔 아예 페스티벌 장소에, 공연 장소에 일찍 가서 맨 앞줄에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 많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스를 잡고 있으면 완전 편합니다. 이거는 약간 유튜브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영어 외에 다른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다른 나라의 자막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그 나라의 언어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를 돌려도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다른 언어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성장해 나가면 그때는 꼭 다른 영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자막들도 꼭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네, 이제 오늘 Q&A 시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유경이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가장 가까운 미래의 목표 꿈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저의 가장 가까운 미래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공연 같은 걸 해야지 조금 에너지를 얻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사랑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여러분들이 도움도 주시고 한 결과 아마 빠르면 올해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 그리고 좀 더 거창한 그런 목표나 꿈이라면 역시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국 말고도 다양한 장소에 가서 다양한 무대에 크고 작은 자그마한 클럽부터 록 페스티벌 아니면 막 이만한 스타디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많은 무대에 서면서 다양한 팬분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 밴드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자주자주 만나 뵙고 싶다라는 게 저희 꿈이자 목표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 솔로곡, 드럼 솔로 앨범을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질문들을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시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Q&A 이벤트는 구독자분들 5,000명 이벤트로 처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벌써 2,000분 정도가 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벌써 7,000분 가까이 저희 유튜브 채널 유즈드럼을 구독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늘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찾아봐 주신 분들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더 멋지고 좋은 모습과 그리고 더 많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저 유경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연말인데요.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우리나라만 춥나? 아무튼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 찾아올게요. 유경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해요.